오늘의 강의 주제는 다른 길을 걸어도 위험하지 않아. 오늘이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제 이름 소개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진짜 외국인이 아닌지 혹은 뭐 그냥 뭐 사기꾼인지 뭐 말 잘하는 사람인지 혹은 등등등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력들을 좀 나열을 할 텐데요. 자랑은 전혀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경북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사진작가의 꿈을 찾아서 현재 지금 미국 오지를 다니면서 지난 5년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고요. 학교를 중퇴하기 전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한국과 일본을 자전거 일주를 하였는데요. 각각 1년씩 해서 2년간 자전거 일주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를 이제 자퇴하고 나서는 미국 장거리 트레일 4,300km라는 PCT라는 길과 5,000km라는 CBT라는 길을 갔다 왔는데요. 대략 한 10,000km 정도를 두 발로 배낭을 메고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수의 대외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 그 여행한 거 바탕으로 이제 사진전도 개최하였고요.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현재는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물고기가 나무에 오를 필요는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열어볼 건데요. 물고기는 물에 사니까 물고기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제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제 사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는데요. 한 사건이 저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7, 18살 때 이야기예요. 저희 반에는 정말 마술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이제 세계적인 마술가가 돼서 남들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카드 마술로 이제 남들을 재밌게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날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면학 분위기를 너가 지금 망치고 있다. 공부도 못하니까 그딴 거는 하냐? 라는 식으로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한 반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이제 45명이 있었는데요. 45명 앞에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대판 제가 느꼈던 말을, 그 짧은 시간 느꼈던 말을 이제 전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능력만으로 그 마술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를 평가한다면 그 친구가 잘할까요? 공부하는 능력만으로 마술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를 평가한다면 그 선생님이 기준대로 잣대로 재단한다고 하면 그 친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 선생님 말대로 바보라고 평가를 받게 되겠죠. 네, 바로 물고기가 나무에 오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물고기는 물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고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 이걸 자존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똑같은 내부는 책상 앞에서 앉아서 칠판을 보고 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랬고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또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건데요. 그 한 가지 그 선생님 경험으로만 학생을 재단하게 된다면 정말 그 학생은 자존감이 바닥을 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어린 나이부터. 근데 그 아이는 마술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연락이 끊겨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친구들? 지금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도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정말 다 달라요. 생김새 다 다르고 당연히. 그리고 출신도 다 다릅니다.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저는 머리 긴 남자고 뭐 수염 있는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다 다른데요. 누군가가 하나의
그 가치로만 나를 판단했을 때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말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평가하게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이라고, 그게 자존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꼭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행을 하든 무슨 사진작가가 되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거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짓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밑바닥에 추춧돌을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똑바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존감을 찾는 노력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매일매일.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는 제 고등학교 경험을 통해서 가져왔던 물고기가 나무에 오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외로우세요? 많이 외롭죠? 네, 여자친구 없어서 외로울 수 있고 남자친구 없어서 외로울 수 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얘기는 이성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전체 삶을 관통하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제가 외로움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무슨 개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왜 축복인지 제 지난 여행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든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실현시켰던 사람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탑 레벨에 자기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정말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냥 양떼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친구들이 저기로 가니까 나도 저기로 가. 그러면 정말 사실은 고민이 적어져요. 되게 고민이 적어져.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민이 적어지겠죠. 왜냐면 단순하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난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출신, 피부색, 가정환경 다 떠나서 돈이 많은 사람도 힘들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힘들 건데요. 저는 지난 몇 년간, 5년간의 여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요구해요. 아, 좀 잘 보이고 싶다, 쟤한테 잘 보이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지난 5년간 이렇게 산을 다니고 물을 건너고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의 관심 없이도, 타인의 요구나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타인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나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혼자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지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내가 꿈을 가져보지도 못해서 남한테 질타를 받은 사람,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길에서 이렇게 다니면 제가 길에서 이렇게 합니다. 거지 나왔는데, 거지? 네. 나중에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요. 거지 맞습니다. 제가 거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은 말들이 들리겠죠. 정말 많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제가 불려줄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시선과 요구, 인정 등등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조금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성장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는 새, 우리가 보통 새를 보면 동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독수리 같은 혼자 나는 새들이 있어요. 그런 새가 가장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남는 거 아시나요? 네, 독수리 같은 혼자 나는 새가 정말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새들 중에서 왕이죠. 그렇게 혼자 날아가는 새가 정말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듯이 무언가 진짜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제쳐주고 지금 여기 모여서 또 다른 걸 찾고자 모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또래고 누구보다도 뚜렷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흔들리겠지만 저도 흔들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더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를 위기에 닥쳤을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 보통 위기에 닥치면 남들한테 동문첨합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나 좀 관심 갖고 싶어. 그러니까 관종이란 말도 생겼겠죠. 인터넷에 보면 관종이 정말 많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혼자서 이러한 법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가면 갈수록 편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자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제가 이 모든 자연의 이치는,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관심을 바라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관심도 바라지 않고,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크고 있고요, 호수는 호수답게 푸르고, 가운데는 화산이거든요. 화산은 화산답게 울긋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필요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남들에게 맞추고자 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진짜 넘어졌을 때 남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남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거나 내 힘이 없더라도 내가 나를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한번 길러보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런 산들을 걷다 보니까 이런 자연을 보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말이 밑에 나오는데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올라가고 나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남한테 요구를 하고 거기에 주저앉았으면 저걸 볼 수 있었을까요? 네. 끊임없이 혼자서 고뇌하고 고독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떼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가장 위대한 목적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란 거는 저렇게 뭔가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본인들, 여러분들을 인내심을 자극할 거예요. 인내심을 끊임없이 시험할 겁니다. 그래서 고독함, 외로움은 축복이란 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고자 정말 고군분투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맨날 뭘 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뭔가를 찾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면요,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도, 내면 그 심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도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가장 위대한 목적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진부하지만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되었는지.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는 외로움은 축복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나도 도와줄 때가 있고.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고 하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쯤 다른 사람에게,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게 웃어 보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졌는데요. 그 놀라운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멕시코에서 제가 만났던 부모님이세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보면 저게 집이에요. 미국 가정집입니다.
마당이 있고 그냥 대충 지어놨죠 집을. 근데 보통 되게 저래요. 도시 뉴욕이나 그런 큰 도시 말고는 되게 가정집도 저렇습니다. 마당이 있고 큰 개를 풀어서 키우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텐트 있죠. 저게 제 집입니다. 네, 저게 제 집이고 저걸로 텐트 생활 한 5년간 했었었는데요. 요즘 내 집 마련 참 힘들잖아요. 다 비싸니까. 저 텐트를 지금 2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자죠 저는. 어쨌든 제 텐트에 놀러 오실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어쨌든 빌려드리니까요. 네, 텐트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냐면 제가 뉴멕시코를 걷고 있는데 산 비탈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정말 나약한 게 그렇게 넘어지니까 절벽에서 넘어지니까 무릎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릎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다치어서 이제 마을에 기어갔습니다. 산에서 마을로 기어가서 수소문 끝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돼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걷다가 크게 다쳤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고 미국 병원비 비싼 거 아시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근데 이렇게 올렸어요.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만 쉬면 무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만 집을 좀 저를 케어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제가 한 분을 골랐습니다. 그게 저기 왼쪽에 보이신 여자분인데요. 50대 여자분, 70대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앞에 나와 있어요. 데리러 온다고. 그게 나왔습니다. 저분들 만나게 됐어요. 저분들이랑 만나서 네, 스테이크도 먹고 아메리칸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아메리칸 스타일로 스테이크도 먹고 바베큐도 먹고 술도 마시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길에서 제가 힘들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한테 한 번씩 말을 걸고 웃어 보이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자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 사람도 있고 벨기에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알래스카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전 세계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여기 혹시 제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가끔씩 친구들은 몰라보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어쨌든 네. 가끔씩 제 친구들은 제가 어디 있냐고 네, 외국인 사진 가지고 온 거 아니냐고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가운데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분들은 콜로라도라는 주에서 만나게 된 분들이에요. 로키 산맥을 걷고 내려왔는데 저녁 10시쯤 됐습니다. 마을로 가는 차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이커들이 이제 마을로 갈 때는 히치하이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죠? 그 짧은 바지 입고 허벅지를 치면서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는데 네, 섹시하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되게 그렇게 하면 많이 태워줘요. 위험하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트레일 문화는 미국에서 한 100년간 유지가 되었던 문화거든요. 그래서 가방 메고 배낭을 큰 거 메고 걷는 사람들은 다 하이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태워줍니다. 말까지. 근데 그때는 10시였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하고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어두컴컴하고 길에 도로에 차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이 스키를 타시다가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자, 네. 어디 가냐? 뭐라 했겠어요? 집에 간다 했겠죠. 제가 혹시 태워줄 수 있냐? 말까지 태워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어보였어요. 잘할 수 있는 거는 허벅지 친구랑 묻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200번 가량 히치하이킹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분들 집에 가게 됩니다. 저분들 집에 가서 아시죠? 또 아메리칸 스타일 바베큐 먹고 스테이크 먹고 맥주 마시고 같이 스키도 타고 네. 그리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몬태나주라는 곳에서 만난 노부부인데요. 한날 이제 몬태나에 가서 이제 1달러짜리 맥도날드를 사 먹고 돈이 없으니까 캠핑장을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캠핑장을 왜 못 가냐? 마을에 가면 보통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는데 그 주만 그 도시만 독특하게 한 3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30달러는 얼마죠? 한 4만 원 돈이죠.
하루 사는데 4만 돈 달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여행 중이니까.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밤을 샐 생각이었어요. 보통 24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한 10시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숙자는 아니었는데 네, 좀 이렇게 좀 어둡게 있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털레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제일 왼쪽에 아주머니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렀겠어요? 영어로? 헤이라고 불렀겠죠. 헤이! 이렇게 불렀어요. 전 직감했어요. 아, 스테이크다 오늘 밤. 오늘 밤 스테이크다. 네, 직감했어요. 근데 그 직감이 맞았을까요? 아닐까요? 근데 사실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또 열심히 허벅지를 치고 웃어보였거든요. 네, 활짝 웃어보였습니다. 허벅지를 치면서 활짝 웃으면서 달려갔어요. 그 아주머니 차로, 붉은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야, 너 어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말을 합니다. 맥도날드 일자리를 먹고 근데 잘 곳이 없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고 있다. 되게 불쌍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그런 식으로 불쌍하게 네, 웃음을 보이면서 아주머니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갈 곳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그걸 찾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차에 타러 가십니다. 또 집에 갔지요. 집에 가니까 90 넘은 노모랑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 같은 하이커들 많이 집에 데리고 오셨다. 어린아이부터 난 그걸 보면서 자라왔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차에 태우는 건 정말 나한테 익숙한 일이다. 라고 해서 집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3일간 놀고 먹고 자고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 4가지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이런 식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재워주지? 그것도 집에? 혹시 여러분 제가 집에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좀 위협적이죠. 저 사람 누구지?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칼을 들고 있나? 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줄까?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스테이크를 구워줄까? 집을 내줄까?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저는 물어봤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넌 되게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한국하고 허벅지 치면서 웃으면서 불쌍하게 달려간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타인들에게 내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무뚝뚝하게 나쁘게 태도를 할 필요는 없겠다. 웃어보여야겠다. 그 태도 하나가 정말 많은 인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분들과 연락을 해요. 매일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밑에 영어로 pay forward라고 영어를 정하는데요. 혹시 이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pay forward 혹시 아시는 분? 사실 저도 몰랐어요.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forward는 약간 앞으로 간다는 뜻, pay는 낸다는 뜻. 그래서 앞으로 뭘 내라?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미국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내가 정말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저한테 pay forwar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뜻은 네가 받은 감사함을 나한테 베풀지 말고 길거리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와줘라. 그래서 그게 결국 원이라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 그건 결국 수단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타인에게 최대한 웃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물론 안 좋은 상황에서 저도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항상 웃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맞아요. 그렇게 네, 웃어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받은 감사함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와서 제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어떤 걸 봐왔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진전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페이 포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혹여나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지인을 넘어서서 길거리에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우리랑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웃으면서, 한 번이라도 커피라든지 음료를 시킬 때 한 번이라도 알바생들한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라고 해주는 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인생을 정말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은 인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제 여행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진짜 사소한 배려가 당시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네, 이 말은 정말 멋있는 말인데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다카시 아유무라는 일본의 정말 유명한 여행 작가가 있어요. 정말 히피같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책을 쓰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저한테 가장 타락되는 건 술입니다. 과거에 술을 정말 많이 마셨었어요. 그거에 마시는 거의 즐거움을 그 자체를 되게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술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찝니다. 그리고 네? 건강이 나빠져요. 네, 정말 술이 센 사람이라도 많이 먹고 나면 다음날 숙취로 고생을 합니다. 그게 결국 그 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휴대폰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 소리만 갇혀있다 보면 밥 먹을 때 친구랑 얘기를 안 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타락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뭔가를 찾아서 나아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뭔가를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꿈이 없더라도 꿈을 찾고 싶은 사람이니까, 꿈이 있으면 그걸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장소는 언제나 컴퓨터 앞이 아니라 하늘 아래였다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짐작할 때? 아프리카 얘기 나왔고 또 미얀마, 가나도 아프리카에 있죠.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에 제가 갔는데 인도 남부의 챈나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세계 여행 중에 우연찮게 봉사자로 이제 뽑혀가지고 챈나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학생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 옷도 없어서 다들 그냥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진짜 홀딱 벗고 다니고 여자애들도 홀딱 벗고 다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곳에 가서 제가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짓고 그 애들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봉사활동을 한 3개월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여기 보면 지금 무슨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춤이 어떤 춤일 것 같으세요? 말춤 맞아요. 네, 이게 한 2014년도에 제가 가는 거였습니다. 2014년도 싸이가 전 세계에 강타를 했죠. 지금은 BTS가 진짜 빌보드 1위를 하고 난리지만 2014년도만 해도 싸이가 정말 전 세계에 강타를 했습니다. 여기 정말 촌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도 모든 학생들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7살부터 한 8살, 9살의 아이들이 다 말춤을 하는, 그래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보통 봉사를 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주러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한국에 서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너희 나라보다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난 이런 걸 주겠어 라고 해서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갖고 와요. 여기 중에 가운데 있는 학생 중에 우리 봉사자들이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집마다 찾아가서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집마다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뵙고 그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운데 학생이 저랑 매칭이 돼서 그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 앞에 송아지 한 마리 키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계세요. 근데 조금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친구들 집에 망고나무를 하나씩 심어줘요. 인도가 전 세계에서 망고 가장 많이 나는 거 아시나요? 보통 망고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쪽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가장 많이 난다는, 이제 잘 나고 잘 재배가 되는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에 정말 싸게 망고나무를 많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전체 전학생에게 망고나무를 사주자는 프로젝트를 해서 각각 집에 찾아가가지고 망고나무를 심어주고 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망고나무는 한 번 심으면 계속 망고가 나니까 끊임없이 먹을 식량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께.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진짜 행복이란 게 뭘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해서 얻고자만 달려나가는데 정말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경쟁 속에서 달려나가기만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 망고나무 하나에도 감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건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뭔가 나를 타락시킨 것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꿈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러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봉사활동 해보고 싶으면 그 나라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축구선수가 되고 싶으면 축구선수 만나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현직에 계신 분들 만나보는 거예요. 사진작가가 되고 싶으면 진짜 사진을 한 번이라도 찍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혹은 무언가 나를 타락시킨 걸 앞에 본인을 두고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직접 나아가서 Please go outside 나아가서 직접 해보세요. 끊임없이. 네, 그거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단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두 단어를 벗어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께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정말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지난 5년간 찍었던 사진들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왔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인 스스로를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평가하게끔 두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많이 믿고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일본에 가기 전에 한 영화를 보게 돼요. 그 영화가 제가 꼭 일본을 가야겠다는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새벽 3시에 한 영화를 봤는데 보통 3시 정도 되면 되게 센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날 바로 오사카에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오사카에 가서 많이 즉흥적이고 극단적이죠. 네. 그래서 오사카를 갔는데 그 조그만 고조시라는 마을이 있어요. 영화에 나와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 마을 주변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구라시키, 네. 동네 이름이 구라시키인데요. 네. 구라친다 할 때 구라, 시키 할 때 시키, 네. 구라시키라는 마을인데요. 여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게 제 첫 여행에 찍었던 사진인데 처음으로 상을 받기도 했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고조시. 에도 시대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의 북촌마을,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오래된 저택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식을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흑백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이것도 말 그대로 구라시키. 네, 구라시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봤고, 네, 이거는 제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미국의 4,400km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철책선이 보일 거예요. 옆에 왼쪽에 보면 철책이 보이죠? 저기가 멕시코 국경입니다. 멕시코 국경에는 경찰들이 다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 눈 넘어오게끔.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인데 저기에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철책 옆으로 가면 장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멕시코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데 그 멕시코 국경 지점에 저런 식으로 돌멩이가 있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잘 안 보이는데 돌멩이에 여기가 멕시코 국경입니다라는 모니멘트를 세워놨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캐나다까지 4,300km의 길을 걷습니다. 4,300km의 길을 두 발로 걷는데 그 과정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은 어떻게 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길을 걸으면서. 산에서 평평한 곳 나오면 저렇게 텐트 치고 그냥 잡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텐트를 들고 쓰레기 치우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요.
걷다 보면 정말 1000km 가량의 사막이에요. 한국에 사막은 없잖아요. 저도 사막이라는 기후를 처음 느껴와서 이렇게 덥고 밤에는 이렇게 춥고 은근히 야생동물도 너무나 많고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들이 쭉 펼쳐지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막에서 만난 일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몰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미국에 정말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는 모하비 사막.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미국 최정상 제일 높은 산 휘트니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고 가운데 보시면 저게 은하수라고 하죠.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이 포착을 해서 찍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거를 이제 순간 포착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 찍고 엄청 울었어요. 갑자기 영화 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4,300km 길을 걷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사람 죽기도 합니다. 정말 고산지대를 파헤쳐 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하도 못 먹고 물도 적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탈수 현상이 와서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마을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올라와서 저기 뒤에 말 뒤에 보시면 말에 아이스박스 걸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저기에 맥주랑 그 콜라랑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을 저렇게 곳곳에 두고 갑니다. 말들이 그냥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우리는 이제 미국 문화로 트레일 엔젤이라고 불러요. 트레일에서 만난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해서 트레일 엔젤이라고 부르고 그 길에서 만난 콜라, 맥주,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저희는 트레일 매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트레일 문화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여기 지금 화산지대입니다. 그래서 다 타가지고 나무가 하얗죠. 그리고 가다 보면 진짜 미국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콩나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잘 수도 있고 감자 같은 것도 구워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진 찍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저기 연기 굵직된 거, 굵직게 연기 보이시나요? 네, 저기 진짜 실제로 나무를 베서 저런 식으로 통나무집 만들어서 굴뚝에 뭐 감자 줍고 뭐 하루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이커들 할 때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일 엔젤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멕시코 국경에는 철책이 존재해서 못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 보면 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산인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산은 미국산, 오른쪽은 캐나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렇게 모뉴멘트가 있어요. 지금 국기 보이시죠? 왼쪽으로는 미국, 오른쪽으로는 캐나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게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그런데 멕시코는 닫혀 있어요. 참 그것도 저는 삼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되게 아이러니했었는데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5,000km를 걸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막을 또 걷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봐서는 되게 작게 보이는데 저 선인장들이거든요. 다 선인장들이 한 4m, 5m가 돼요. 저 엄청 큰 선인장들이 많고 나무는 하나도 없어서 물도 없고 그래서 그럼 물은 어떻게 하냐라고 묻는데 사막에 미국 사람들은 소를 풀어놓고 키워요. 그래서 소들이 먹는 물들을 저희가 같이 먹거든요. 근데 소들이 물에다가 또 똥을 싸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저 물을 소가 먹는 물이라고 해서 카우와터 혹은 그린와터라고 해요. 왜냐면 똥들이 이렇게 풀려버리니까 물 때문에 풀려버리니까 초록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린와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정수기를 가져갑니다. 정수기를 해가지고 먹는데 냄새 똑같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똥만 안 먹었지 진짜 똥 먹는 기분이고 네,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저거를 지금 1년간 마셔갖고 아직 걱정하네요. 근데 네, 이렇게 멕시코 국경이 있고 걷다 보면 야생동물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곰을 5번 만났어요. 그래서 5번 만나가지고 한 번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가방을 다 뜯겨서 텐트를 다 물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약간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도 만나기도 하고 아마 포켓볼만 있었으면 던졌을 텐데 되게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저 동물은 마운틴 고트라고 하는데 절벽을 90도 절벽도 안 넘어지고 걸어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 동물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엘크라는 동물입니다. 엘크라는 동물이고 사슴과 동물인데 엉덩이에 보시면 꼬리가 되게 조그매요. 네, 되게 귀여운 동물인데 하나면 되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이오밍의 이제 윈드리버라는 구간입니다. 제가 걸었던 구간 중에 가장 이쁜 구간이었는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다 몇천 미터 이상의 고산이 보이고 눈도 보이고 그 길을 가로질러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걷다가 어떻게 쉬냐?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이 나와요. 일주일이나 2주간에 한 번 마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일주일 걷다 보면 도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오는 하이커들이 이렇게 다 가방을 내려놓고 허벅지 내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웃고 불쌍하게 달려요. 그걸 반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을을 가게 되면 이제 오랜만에 씻는 거예요. 그런데 2주 넘게 마을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호수 보이시죠? 저기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홀딱 벗고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네, 그걸로 샤워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화산지대 때문에 색깔이 저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는 순간 몸이 녹아버린다고 해요. 그만큼 뜨거운 곳이고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옐로스톤이 화산으로 인해서 터지게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화산지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국립공원이 된 곳이고 연간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찾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를 지나가서 제가 위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여기인데 저런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약간 섹시하겠죠? 네, 저런 반바지를 입고 이제 있는데 저기는 이제 캐나다 국경에 도착을 해서 밴프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밴프 국립공원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호수가 보정을 한 게 아닌데도 저렇게 팔았습니다. 저런 식의 에메랄드빛 호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낭을 메고 옆에 하이킹폴도 보이시죠? 하이킹폴 찍어가면서 이렇게 4,300m, 5,000m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걸 하시나요? 앞으로 계획은 5월달에 일단 다시 한번 미국을 가게 됩니다. 장거리 트레일이 전체 3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거리 트레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완주를 목표로 이제 도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끝나면 알래스카로 갈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푸켓부터 남극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 2년간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북극에부터 남극행까지 한 9만 킬로미터? 한 10만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한 최소 1년에서 한 1년 반, 길게는 2년이 걸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현재 뭐 돈도 벌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5년 말고 하셨는데 비용 같은 거 어떻게 얼마나 네,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는 곳은 제가 텐트를 치고 자니까요 숙박엔 전혀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6개월 시간이 걸려서 이제 장거리 트레일 걷는데요. 쓰는 돈은 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4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6개월 여행을 하고 6개월 돈을 벌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아니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까 여기 기억에 남는 사건은 곰한테 죽을 뻔한 사건이고요. 그 기억에 남는 장소는 그 아까 윈드리버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영화 윈드리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저기가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인디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개발이 안 된 곳이어서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 와이오밍 주의 윈드리버라는 산을 오늘 나가시면서 구글링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요. 강도 정말 초록색이고 그래서 저기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에 네.